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재용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법원에서 무죄 선고 어제 받았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 이런 판단인 거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 지난 2015년에 합병을 했어요. 네. 근데 좀 특이했습니다. 뭐냐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훨씬 큰 회사였거든요. 매출액이 5배가 넘었어요. 근데 합병할 때 주식 가치는 제일모직 쪽에 좀 더 크게 줬었어요. 그렇죠.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3주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당시에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통합된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시세 조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애초에 이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당하게 합병된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주들한테까지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고요. 네. 그걸 재판을 3년 5개월 동안 하다가 어제 1심 선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 후에 뭐 재판도 길었지만 사실 기소까지도 길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기억이 지금 다시 정리해 주시면서 가물가물하다 하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오래됐어요, 정말. 네. 그 오래된 수사와 재판 끝에 1심 선고가 어제 나왔는데 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예. 재판부가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도 있었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재판에 뭐가 또 같이 있었냐면 삼성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삼바라고 하죠. 네. 삼바에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그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재판부가 같이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회장은 30년에 걸친 경영권 승계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법원에서 받게 됐고요. 네. 뭐 물론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과는 이게 엇갈리는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일부 남긴 했습니다. 정치권에도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처음 드러냈던 게 참여연대였어요. 네.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분석하다 나온 건데 그때 나섰던 게 김경률 회계사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요 논란이 이후에 박영수 특검을 거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네.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3차장이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기소를 특수사부장이었던 이복현 현 금감원장 주축으로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여권 핵심부의 뭐 책임론 어떤 뭐 그런 것도 같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기소할 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랑 대척점에 있었던 이성윤 지검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걸 내걸어서 나름대로 또 실드를 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박 기자, 네. 어떤 부분들 좀 짚어봐야 됩니까? 일단은 보통 검찰의 기소는 법원이 채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0점 낙제점을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재용 회장 19개 혐의 모두 무죄. 그리고 또 함께 이재용 회장 포함해가지고 기소된 사람이 14명인데 이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법원이 인정을 안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참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 좀 무리해 보이는 그런 대목들을 또 짚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좀 채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은 이재용 회장이 원래 국정농단 수사팀에 구속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요 사건 가지고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하고 한동훈 3차장이었죠. 네. 요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기각이 돼요. 그래서 이때 한번 좀 흔들렸었고 그 다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수사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을 내요. 네. 근데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런 판단이 나왔거든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 얘기를 해드린 거는 요 사건 앞서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가 8번이 있었는데 모두 다 검찰이 수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요번 한 번만 수용을 안 하고 기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채점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건 아까 김광일 기자도 얘기를 좀 해줬는데 이 대법원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정농단 사건 때 요 내용 일부가 좀 나오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 뭐 최순실 씨죠 기존의 이름은 네. 한 86억 원 정도의 뇌물 그때 이제 뭐 말도 주고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요건 유죄라고 법원이 인정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왜 요거는 문제가 아니냐? 요번에 법원 판단은 뇌물 준 건 유죄가 맞는데 승계 작업은 유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경영권 승계와는 별개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과정에서 불법도 없었고 요약해 보자면 뭐 주주한테 손해 끼친 것도 없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사건이랑 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영향을 미칠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원래는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요거 네. 자체도 좀 힘들어졌고 그다음에 뭐 소액주주들도 원래는 자기들 피해봤다 이런 것들로 소송하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려워졌고요. 네. 그다음에 큰 영향은 아니겠지만 엘리엇 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제 투자 분쟁을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엇에서 이제 헤지 펀드인데 요 합병 때문에 그 특히 이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들 손해 봤다라고 해서 지금 뭐 총액으로 한 1,300억 원 정도 이렇게 좀 소송이 진행 중인데 예. 여기에도 일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뭐 주요 쟁점은 아닐 것 같아요. 공교로운 측면이 아까 김광일 기자가 지적해줬던 이재용 회장 수사 책임자들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완전히 한데. 싹 다 친윤 검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말씀해주신 대로 윤석열 지검장 체제였으니까 일부 뭐 당연한 지점도 있는데 뭐 이외에도 뭐 이복현 당시 부장검사였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차장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영철 당시 그 대검 반부패 1과장도 부부장으로 수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이 검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친윤 라인들 검사들이 수사를 했다. 이런 점도 좀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지금 민주당이 비판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이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던 거고 맞아요. 윤석열 검찰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니까. 사실 이걸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게 지금 이제 친문 진영에 대해서 예.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는 왜 윤 대통령을 발탁했나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쉽게 부각하기는 좀 어렵죠. 다만 또 하나의 그 각도는 뭐냐면 물론 이미 판결이 나왔으니까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지만 과연 이 판결이 맞는 것이냐 여전히 또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9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 전하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재명 준위성정당 이재명 대표 현행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준위성정당?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 또 이재명 대표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 플랫폼이 될 거다. 뭐 이런 것을 만들겠다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연동형 비례라는 게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를 못했을 때 그만큼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죠.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했던 건데 100%다 채워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50%만 채워주기로 했고 네. 그래서 준연동형이라고 준자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거대 양당보다 소수당한테 비교적 유리하게 되고요. 근데 그때 법을 만들 때 21대 총선 한정으로 부칙을 달았던 게 있어요. 뭐죠? 전체 비례 의석이 47개인데 그중에 30개만 이걸 적용하자. 근데 이 부칙은 지난 총선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끝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번은 22대 총선이고 이때부터는 47석 모두에 다 준연동형이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거에 따르면 별도 협상이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현행 체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하면은 소수당이 유리하니까 양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거대 양당한테 분리하라고 만든 제도잖아요. 그렇죠. 취지 자체가 위성 정당을 서로 안 만들면은 제도의 취지 자체를 그대로 살려서 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애초에 우리는 이 제도에 반대했기 때문에 위성 정당을 만들 거다라고 이미 일관되게 전부터 공언을 했던 거고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만들다 이 논리로 가면서 지금 복잡해지는 거 뭐 아닙니까? 상대는 칼 들고 이제 우리한테 덤비는데 우리가 맨손으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논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를 약간 이제 악마화하면서 본인의 명분을 삼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고요. 민주당은 그냥 하기는 좀 명분이 떨어지니까 준위성정당이라고 해서 야권의 소수정당이랑 같이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마 이제 지난번 총선 때 있었던 더불어시민당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당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다. 왜냐면은 뭐 멋지게 져서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준연동형을 택한 건 뭐라고 보세요? 당내 곳곳을 좀 취재해봤는데 예. 일단은 그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분열을 걱정했다.
어떤 분열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이번에 80명 의원이 연동형 비례제 주장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되면 이 중에서 혹시 총선 때 이탈하는 당에서 나가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여기 조금 보태면은 네. 오늘부터 공천 발표를 하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도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병립형으로 만약에 회귀하고 그다음에 공천 발표가 난다 이러면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분 삼기가 좋은 거예요. 탈당의 명분. 그렇죠. 왜냐하면 나 공천 떨어져서 탈당할게요. 이것보다는 아니 어떻게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탈당할게요. 어떻게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게 또 이제 말씀해주신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제도 우리 잠깐 짚었지만 친명 친문 간의 갈등이 이제 물밑에 있는데 그저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이 선거법의 어쨌든 뭐 입장을 사실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3지대와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당 밖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밖에 소수정당, 야권 소수정당이 있을 텐데 이들과 같이 반윤 전선을 형성하는 게 민주당의 과제일 텐데 네.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때 그 전선이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민주당 안에 있었다고 하고 이걸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민주당 안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번에 뉴스쇼도 좀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한 민주당의 아주 다선 의원, 원로급 인사를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네. 유인태 선배가 아주 적절한 시점에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 같다. 목요일에 월간 유인태에서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그거는 천벌받을 짓이다. 네. 그 책임지고 가야지. 그 당원들한테 그렇게 미루는 거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로 하셨죠. 그게 되게 좀 당내에서는 파장이 있었고 예. 이 전당원 투표를 맡게 되면은 원래 전당원 투표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때 명분, 그러니까 뭐 안 좋게 표현하자라면 책임을 좀 넘기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 자체가 사실상은 완전히 좀 차단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좀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이게 좀 저는 주목이 되더라고요.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드는데 네. 그 정당에서 이제 소수 정당들도 배려를 하지만 주도권은 우리가 지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맞아요. 그건데 이게 왜 제가 주목이 됐냐면 모 친명계 의원이 했던 얘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은 한 주일 정도 혼나고 끝날 것 같다. 근데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은 3월 말까지 혼날 수가 있고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위성 정당에서 공천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 공천의 인사들이 뭐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논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될 때마다 본체는 계속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민주당에서 통째로 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논란이 있을 바에는 우리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좀 주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하고 사실은 양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대전인데 다만 민주당이 훨씬 더 힘이 실린 그런 준위성정당이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그 부분에 이제 앞으로 고민인 건데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천권을 다 틀어쥐고 네. 아예 전체 후보들을 다 민주당이 집계를 받아서 이거를 공천을 줄지 아니면 각 당한테 의석을 나눠주고 당신들이 공천하시오 할지 이 부분을 앞으로 민주당이 고민하고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 이야기는 인터뷰로도 계속 풀 거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으로 가죠. 박근혜 회고록.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 네, 어제 최근에 회고록 쓴 것 같고 북 콘서트를 어제 열었거든요. 네.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렸는데 검은 자켓 입고 막 미소를 띠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저런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남겼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겠지만 제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국민 여러분을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북 콘서트 네. 이 시점에 네, 총선 60여일 남긴 시점에 네.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열었죠. 이거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어제 무대에 유영하 변호사가 올랐고요. 예. 또 조윤선 전 정무수석 같은 사람들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박순봉 기자는 어디 주목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시점이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제는 이재용 회장이 또 무죄 받은 날이잖아요. 그날 딱 북콘서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요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명예회복을 좀 명확하게 원하는 것이다. 근데 음.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정무적으로 판단도 돼 있었겠죠. 근데 이제 명예회복 그 이상을 원하는 거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좀 여권에선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냐 아니냐 요런 건데 네. 이미 그림들을 보면 좀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했던 발언들 중에 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요. 음. 그다음에 뭐 김무성 전 대표 포함해가지고 당시 비박계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들을 내놨거든요. 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이 북콘서트에서 나왔어요? 아, 그 회고록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 그 회고록?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이 이미 현실 정치라는 건데 음. 그럼 결국에는 이 그거 중에서 하나 또 볼 수 있는 거 유영하 변호사 올린 것도 있지만 그 최경환 전 부총리의 화환은 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 인터뷰를 보면은 최경환 전 부총리는 뭐 내가 보낸 사람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방조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박계에 대해서는 딱 치고 친박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을 들어주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전에는 이미 영향력이 없다라는 게 조금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는 명예 회복이 됐고 특히 여권 그 지도부에서 윤 대통령 포함해 가지고 다 좀 손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죠. 힘을 계속, 실어주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아. 않겠느냐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